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위공직자, 특히 그 외교부 장관이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입장에서 그 부군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내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 그러는데, 조국 장관 사태 생길 때는 조로남불, 추미애 장관 사태 생길 때 추로남불이 유행했다. 이러다가 강로남불까지 생길 판인데, 이거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안의 핵심은 이중잣대입니다. 여행의 문제도 아니고요. 요트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중잣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무슨 긴급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트 사기 위해서, 호화 여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간다. 장관이 그것도 외교부 장관의 주무장관의 부군되시는 분이 그걸 그냥 개인의 문제라 해서 넘어가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특권과 반칙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힘당 김기현 의원의 참 신박한 논리의 연좌제 발언이었습니다. 무능의 아이콘이 돼버린 178석의 거대 여당인 속 터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몸을 사리며 자기 방어만 하고 있을 건가요? 단 한 번도 통쾌하게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는데요. 매번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터져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요트 구입 논란. 아니, 이건 논란이 아니죠. 논란을 고의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67세에 은퇴한 교수의 오래된 계획을 마치 호화 요트 구입을 하러 미국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 기묘한 보도는 뭔가요? 그것도 취재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을 각색 구성해 KBS 흥신소 최윤영 기자는 마치 취재한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 방송했는데요. 우선 진실을 알리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실명이 다 공개됐기에 저도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강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 그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계획을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이 요트 횡단 프로젝트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미국행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도는 여기서부터 잘못됐고 고의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인의 로망을 실현하는 버킷리스트인 거죠. 이 계획은 이 교수의 개인 블로그에 지난 몇 년간 준비 과정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으며 그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수의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모아 요트를 구입하려 한 건데요. 대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해외여행을 금지시킨 것도 아니고 자제를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이 자신이 판단해 결정한 일로 단기 체류도 아니고 장기 프로젝트로 해외로 나간 일인데요. 이게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 건가요? 자신의 결정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국힘당 민경욱 전 의원의 미국행 부정선거 피켓 시위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가요? 또 박덕흠 의원의 3,400억 원의 피감기간 수주와 조수진 의원의 11억 원 재산 누락 신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23억 시세차익 주호영 의원의 국가기밀 누설보다도 더 큰 범죄입니까? 물론 국민 정서상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억지로 우긴다면 그 부분까지도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게 부적절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왜 부적절한가요? 이 교수가 공무원입니까? 일개 은퇴한 전직 교수이자 그는 그냥 자연인 신분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의 부인이 현직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인지 또 사퇴를 요구받아야 되는 일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야당과 극우보수 세력의 공격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당한 공격의 최소한의 방어 논리도 같은 편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는 거죠. 저들은 항상 더하면 더했지 덜해오지 않았는데요. 매번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머리 숙여야 하는 이 이상한 상황이 참 우프입니다. 언제쯤 강한 여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또 찍소리 못하고 강경화 장관 남편 논란으로 몇 달을 소비하게 될 모습이 통탄스러운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쯤 되면 저쪽에서 사찰을 한다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민주당도 대응팀을 꾸리던 조사팀을 꾸리던 저들과 맞설 대안을 강구해야 할 듯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음 타겟은 분명 나올 거고 이게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될 테니 말입니다. 한번 먹혔기 때문에 이 전략을 계속 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어서 빨리 대응하고 준비하십시오. 정말 이러려고 178석을 몰아준 게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의 성역 없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칼끝이 그간 덮어놓고 뭉개고 시간 끌기 했던 윤석열 검찰청장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가족 의혹 등으로 집중되는 모양새인데요. 사건 수사가 본격 재가동된 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박순배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정 씨는 과거 윤 청장 장모 최 씨와 법적 분쟁을 벌였고 무고죄로 기소됐던 인물입니다. 최 씨와 윤 청장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는데요.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형사 7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및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직을 맡았고 딸 김모 씨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 법인사무 검사 결과 김 씨가 이사로 선임된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형사 7부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여러 경로로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듯 윤 청장과 나 전 의원 가족 의혹 사건은 각각 지난 8일과 15일 형사 1부에서 현 수사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이성윤 체제를 굳힌 상태인데요. 법조계에선 재배당이 이뤄진 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 이 지검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나요? 윤석열과 나경원이 그 첫 케이스가 될 텐데요.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인 거죠. 설마 이성윤 지검장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이번만큼은 신락 같은 기대를 가져봅니다.